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저렇게 생산해낸 전기를 가지고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해내느냐 이게 먼저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다라는 말들이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원론적으로 뭘 공부할 거냐? 어떻게 전기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전자기 유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건 자석의 움직임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석의 움직임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장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도선에, 그러니까 원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던 도선인데 도선에 전류가 발생을 해요. 자, 이렇게 발생한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처음엔 전류가 안 흘렀던 도선인데 자기장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석의 움직임이 생기면 자기장이 변화합니다. 보통 N극이 다가오는 형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뭐가 발생한다?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이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무슨 것들을 배웠었냐면 거꾸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도선인데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도선의 전류 방향. 그럼 우리 뭐 배웠었냐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이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N극, 나침반이 있으면 이게 나침반에 또는 자석의 N극이 이쪽을 가리키는 거고 앞쪽에서는 이쪽을 가리키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 직선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N극 방향, 다시 말해 자기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 다음 원형 코일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원형 코일, 이렇게 원형 코일이 있어. 그래서 이 원형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원형 코일에 전류 흐른다고 했을 땐 각각을 떼놓고 직선도선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요렇게 그러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전류 이렇게 흐르니까 요렇게, 그래서 원형 코일 안쪽에서 자기장의 방향,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형 코일 속에서도 자기장의 방향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 이렇게 한 가닥, 원형도선이 아니라 코일이었을 때, 보통 코일이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이렇게 감겨 있을 때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우리는 이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의 방향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감아서 N극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N극 방향 이쪽으로,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거였냐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변에 꼭 이곳에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류가 흐르니 자기장이 발생했죠. 근데 거꾸로 현상도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도선에 전류가 흐르더라라고 하는 게 오늘 배울 전자기 유도예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살펴보면, 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자, 코일에 분명히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건전지도 없어요.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검유계를 놓고 전류가 흐르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서 자석을 N극 방향인데 이렇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도선에서 전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장의 방향, 아까 전자기 유도에서는 자석이 다가오면 또는 자석이 멀어지면 자석 유무에 따라서 실제로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자석이 다가오니까 이 도선엔 전류가 흘러요. 이건 1차야. 그럼 여러분이 꼭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도선에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자, 항상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에,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그때 발생한 전류를 뭐라고 한다? 유도 전류. 근데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항상이에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항상 뭐 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발생한다?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앞서 중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를 했어요. 전류가 흐르면 N극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랑 같아요, 이젠. 자, 그러면 봐봐. N극이 다가오지. 그러면 이 자기장은 이쪽으로 세지고 있죠. N극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방해하려면 이쪽에 무슨 극이 형성이 되어야 할까? N극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냥 못 오게 하는 거니까 방해예요. 무조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야. N극이 다가오는데 방해한다는 건 N극을 만들어서 못 오게 하는 게 방해지. 자, 그리고 나서 원형 코일이에요. 선생님이 전류가 이렇게 아까 감았을 때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 방향이 된다고 했죠. 여기 N극이 형성됐지. 그러니까 이쪽이 N극 방향이고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니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감싸 안아야 N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자, 하나만 다시 해봅시다. 이번에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검유계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건 알았어. 자, 이번에는 N극이 도망갑니다. N극이 다가올 때는 이쪽에 N극이 형성이 됐는데 N극이 도망가면 방해해야 되지. 가는 애를 방해하려면 뭐 해야 된다? 못 가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무슨 극이 형성이 될까? S극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N극은 어느 쪽에 형성이 될까? 이쪽에 N극이 형성이 되네. 자, 똑같아. 전류 N극. 이렇게 감으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겠죠. N극 방향을. 그러면 전류의 방향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전류의 방향이. 그러니까 N극이 다가올 때와 N극이 멀어질 때 이 코일 주변에 생기는 N극, S극의 방향도 반대고 전류의 흐름도 반대가 돼요. 검유계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건 측정을 했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전류의 방향인데 어떻게 찾는다?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석도 청력과 인력이 존재하니까 다가오면 못 오게 같은 극으로, 멀어지면 못 가게 다른 극으로.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원형 코일에서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란 건 N극 방향. 그래서 N극이 위쪽에 나타나도록 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전류의 방향, 아래쪽으로 N극이 나타나도록 전류가 흐르는 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S극이 만약에 다가오면 이쪽에 S극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N극이 도망갈 때랑 S극이 다가올 때는 같은 형태의 전류 방향. N극이 다가오거나 S극이 도망갈 때, S극이 도망갈 때는 N극이 이쪽에 형성이 돼야겠죠. 못 도망가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장, 전자기 유도의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유도 전류의 값은 커져요. 두 번째, 자기장의 변화 속도가 클수록 유도 전류는 세져요. 세 번째, 코일의 감은 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는 세져요. 아무래도 코일이 두 개 감겨 있을 때보다 셋, 넷 감겨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전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가 유도 전류 값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다음에도 큰 자석일 때, 그 다음에 코일의 감은 수가 많을 때, 변화 속도, 당연히 빠르게 다가갈 때 변화값이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 값이 조금은 커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건 크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검유계 값이 크게 나타나는 방향이. 근데 선생님이 이 손가락 가지고 해준 건 뭐다? 전류의 방향.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 전류의 방향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입니다.